네가 이런 식으로 방사능을 유출시키면은 막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대마도는 무너졌냐?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방사능 해결해라. 페페TV.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몇 개인지도 파악 못한 일본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근거에 정보 교환을 했는지란 취재진 질문에 탄도미사일 발사 사안에 관해서는 한국 측과 적절히 제휴하고 있다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고 말하며 지소미아 종료가 아쉬운 듯한 발언을 해 자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K-팝에 이어 K-무기들까지 한류가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과 사우디와의 MOU 체결 과정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배경, 중국에서 삼성에게 협업하자고 구애하다 토사구팽 당한 썰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의 군장비들이 중동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 약 83억 불 규모의 양해각서 계약 총 10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사우디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추진 중인 비전 2030 개혁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가인 사우디는 한국의 제1위 원유 공급국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 경제 협력 대상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빈 살만 왕세자와 건설, 인프라, 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ICT, 원전, 친환경 자동차, 중소기업 등 미래 산업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국이 서명한 MOU는 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 문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자동차 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국방 획득 및 산업 연구 개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한국개발연구원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전략개발센터 간 연구 협력을 위한 협력각서 등 10개입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비전 2030 개혁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사우디는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6년 석유 산업에서 ICT를 중심으로 한 첨단 분야로 산업 구조로 바꾸는 내용의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석유 부문 국가 수입을 2020년까지 3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GDP 가운데 민간 비중을 65%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산 원유가 경쟁력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국방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사우디는 한국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우디 왕가는 지난해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실종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크지가 사우디 정보기관 요원들에 의한 소행으로 확인되며 궁지에 몰린 바 있습니다. 이에 미 의회에선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미 상하원에선 지난 3, 4월 예멘 내전과 관련해 미국의 사우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지원을 중단한 게 마음이 걸리는지 사우디 정부 측은 한국 무기 측에 관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일행은 지난 6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산 무기체계의 사우디 수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 일행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주요 현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연구소 내부 시설과 K계열 무기 등이 있는 전시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왕세자 일행 방문에 맞춰 국산 K2 전차, K21 보병 전투장갑차, K9 자주포, K30BO 등 K계열 무기와 다연장 로켓인 천무와 천무2 등을 전시했습니다. 흑표라 불리는 K2 전차는 120mm 활강포와 표적 자동 탐지 및 추적 장치, 능동 방호 장치, 피하 식별 장치 등을 갖췄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는 사거리 40km인 155mm 포신으로 분당 6발을 쏠 수 있습니다. 시속 67km의 속도로 기동 능력도 우수합니다. 방산업계 수출 효자로 이미 터키, 핀란드, 인도 등에 수출됐고 최근 노르웨이가 24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K계열 무기와 천무 등의 해외 수출에 적극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중동 국가의 군장비 수출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무기 수입에 38억 1천만 달러, 약 4조 4,200억 원 상당을 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4년부터 2018년 5년 동안 미국 보잉사 F-15 전투기와 영국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순항미사일과 유도탄 등을 사들였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블랙호크 헬기, 피라냐 장갑차, 아반떼 2200 초계함, AN-132 수송기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무기체계 도입을 자국 생산이 아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는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기관 설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한국이 짧은 기간 방산기술력을 확보해 자주 국방 역량을 갖춘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무기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개발한 무기를 해외로 판매하는 수출국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는 원래 한국 군장비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더 다급하게 알아보게 된 치명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지난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핵심 석유시설 두 곳에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은 약 50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하루 석유 생산량 980만 배럴의 거의 절반이며 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의 약 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석유 시설을 공격당한 이후 사우디가 가장 관심을 갖는 한국산 장비는 우리 육군이 사용 중인 비호복함 자주 대공포로 전해집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석유 시설이 공습받은 것과 관련해 동맹국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와 대공 방어 체제 구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 및 방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우디의 행보를 보면 대략 어떤 국산 무기를 원하는지 추정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우디는 영국방비 지출 규모로만 보면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특이하게도 육해 공군과 동급의 위치를 가진 방공 전문 부대인 방공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공격에는 무인 비행기인 드론 18기와 순항미사일 8발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방공군은 탄도미사일 및 중고고도 요격에 특화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고도로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무기체계들은 대부분 노후돼 이를 대체할 무기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산 방공 무기체계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군 및 방산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우디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는 우리 육군에서 사용 중인 비호 복함 자주 대공포입니다. 비호 복합은 300mm 자주 대공포 비호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국산 무기입니다. 대공포와 미사일의 강점을 극대화한 무기 체계로 특히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전투기나 헬기, 드론을 요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서방 세계 자주 대공포 가운데 유일하게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7년 9월 사우디에서 현지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시설 공격 이후 비호 복합에 대한 사우디 측의 문의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라고 군 및 방산 관계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밖에 최근 체계 개발에 들어간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도 사우디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국산 무기입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쬐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입니다.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및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탄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합니다. 1회 발사 비용도 약 2,000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는 대전 국방연구소를 시찰했을 때 레이저 대공무기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구애는 중동 국가만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도 한국의 기술력에 애타는 마음으로 구애를 보냈지만 삼성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한국 및 미국 기업과 협업하려던 계획을 접고 독자적으로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계 반도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실현하려면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국도 중국과 협업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보낸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에 도움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유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D램, 낸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거부 의사가 알려지자 중국은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같이 개발하면 우리 기술을 중국에서 뺏어갈 계획이 뻔한데 굳이 같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삼성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타짜 곽철용 씨의 대사를 인용해 아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막말로 세상의 경우라는 경우는 우리가 다 어기고 살지만은 너하고 나하고는 경우 따져야지. 아베야, 나도 건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방사능을 유출시키면은 막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대마도는 무너졌냐?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방사능 해결해라. 그럼 여러분 방사능 조심하시고요. 물고기나 해조류 먹을 때 가려서 드세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번 주 로또 1등이 나오길 바라며 행운의 주문 가겠습니다.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진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